부모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20 조금 넘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청년입니다. 학교도 다니고 있고 친구도 있고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은 늘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만 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 드시고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터졌고 큰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용히 참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청년은 방 안에서 귀를 막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볼래? 봉투 안에는 파란색 잠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추울 때 입어. 우리 아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때 청년은 몰랐습니다. 그 잠바가 어머니가 남기고 가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부엌에도 방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고 퇴근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술만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처럼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청년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외로운 걸까? 하지만 어린 마음에는 원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청년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파란색 잠바를 입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날 사주었던 그 잠바입니다. 많이 낡았고 색도 바랬지만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잠바를 입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마치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처럼.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그 따뜻함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면 그 잠바를 입고 어릴 적 기억에 자주 갔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청년에게 그 잠바는 그저 옷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년은 우연히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에게서였습니다. 너희 엄마가 이 근처에 살고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년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과 지금 만나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년은 어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났을까? 청년은 작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 늙어 있었지만 청년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너 데리고 가고 싶었다. 정말 그랬어.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 어머니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아이를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평생의 죄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를 두고 나온 날, 엄마도 한참 울었어. 지금도 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년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청년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날 사주었던 그 파란 잠바를. 청년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잠바 아직 있어요. 엄마 보고 싶은 날마다 그거 입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잃어버렸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마음을 나누는 순간 그 상처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부모는 살아있어도 마음이 아프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 이유는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평생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두 가지 감정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과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평생을 흔들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아빠의 문제일 뿐이다. 이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아빠도 상처가 많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는 조금씩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미워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이제 압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과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기보다 다른 삶을 살기로, 폭력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청년은 오래된 파란 잠바를 입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릴 때 잃어버렸던 시간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어머니가 채워줄 수 있다면 자식의 상처는 생각보다 많이 회복됩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힘들었지.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그래도 너는 정말 잘 자라주었어.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속에서 평생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